주식시장의 전설과 같은 제시 리버모어의 도서 주식투자 바이블에서는 투자자가 꼭 숙지해야 할 훌륭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중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투자 원칙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리버모어의 자금관리 원칙 3가지 중 첫 번째는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리버모어는 현금이 없는 투자자는 재고가 없는 상점의 주인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투자자에게 현금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재고를 탕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버모어가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한 반전 전환점 혹은 연속 전환점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리버모어의 매매 결정의 핵심적인 토대가 바로 이 원칙이었죠. 반전 전환점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시장의 돈, 이익금으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원하는 최종 포지션의 크기가 1,000주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선 주식 매수에 적합한 주가가 형성된 전환점 수준에서 200주, 그리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그때 또 200주를 매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 추이를 계속 살펴보고요. 상승세가 계속되거나 조정 후 상승이 재개된다면 이때 400주를 마저 매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경험이 별로 없는 투자자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각 매매 단계에서 매번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사람은 누구나 싼 값에 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잃지 않는 투자 방식입니다. 제시 베리모어가 제안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버킷샵 원칙을 지켜라입니다. 리버모어는 10% 증거금으로 모든 매매를 했던 사설 중개소에서 이 원칙을 터득했습니다. 손실이 10% 한계선이 넘으면 이 거래소가 자동으로 리버모어의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이 10% 손실 제한은 자금관리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리버모어가 제시한 세 번째입니다. 예비금을 비축하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놓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또 다른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게임 참여자들은 대개가 항상 모든 게임에 다 끼고 싶어야 합니다. 승률에 상관없이 말이죠. 나중에 적절한 장세가 형성되어 투자자에게 아주 큰 기회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 투자의 핵심 열쇠는 빈도가 아니라 수익률입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이야기한 주가 전환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MACD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수를 통해서 테슬라 매수 매도 시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일주일 내내 급등했던 테슬라 주가는 지난 금요일 GM이 2025년부터 테슬라 충전 포트가 있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에 상승세를 연장했습니다. 기술주가 대규모 랠리를 펼쳐서 나스닥 지수는 2019년 이후 가장 긴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칩 제조업체도 상승하여 올해 이미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국 IoT 회사 3사의 주가인데요. 이번 주에 19%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어도비도 AI 열풍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도비 회사는 지난 목요일 새로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발표했습니다. 베타 버전은 3월에 출시되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고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웰스파고는 어도비 주식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가격을 $420에서 $525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13일 화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이 좋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스트리밍 거대 기업 넷플릭스는 미국 가입자가 4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발표 때문에 주가가 2.6%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넷플릭스가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한 지 며칠 만에 사용자가 증가를 했죠. 테슬라는 전기차 시대의 오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GM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한다는 것은 테슬라가 표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제조 및 공급 분야에서 업계 선두를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시대의 오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엑손이나 쉐브론의 주유소가 있던 자리에서 다음 10년 후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 주식 12개월 목표 주가를 $300로 높였습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생태계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244입니다. 테슬라 주가로 MACD 지표를 살펴봤는데요. 주식을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참고하기에 아주 좋은 지표죠. 확인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검정색 MACD 선이 빨간색의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매수 시점이고, 검정선이 빨간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매도 신호입니다. 교차점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까만 선의 MACD는 주가의 10일 지수 이동 평균과 26일 지수 이동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은 MACD의 9일 지수 이동 평균의 시그널을 나타냅니다. 전기차 회사들은 새로운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정은 적게 하고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선 업데이트입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의 새로운 판매 전략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발생하죠. 전기차는 제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 후에 더 많은 서비스를 판매하기를 원하죠. 그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은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특히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이 패키지를 $15,000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 판매는 에어백 기능이나 기타 새로운 안전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직원을 보낼 수 없다면 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실시한 2022년 고급 브랜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 직거래 EV 판매 업체인 테슬라,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이 최악의 순위에 올랐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피에드 파이퍼에 의하면 소비자는 여전히 딜러의 편리함을 원합니다. 일상적인 서비스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EV 차량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설 업그레이드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력선 및 변압기 추가, 배터리 무게를 감당할 더 무거운 지게차 구입, 그리고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인프라는 매장당 약 $1밀리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태생의 전기차라서 기본은 갖추어져 있지만요.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는 더 준비를 해야 합니다. GM이나 포드는 EV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식 매수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더 스트리트에 토드 캠벨이 게재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2021년보다 40% 증가한 131만 대의 자동차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EV 플레이어인 포드는 2022년에 6만 1000대의 전기차를 인도했고요. GM은 3만 9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말은 약간 절제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올 가을 조립 라인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에 풀사이즈 트럭 판매가 거의 200만 대 도달했습니다. 포드와 GM이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이죠. GM은 지난해 75만 4천 대의 대형 트럭을 판매했고 포드는 65만 3천 대의 트럭을 판매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된다면 이 기회가 테슬라에게 찾아와 매출과 수익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테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을 택시 서비스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자율주행에 대해 수집하고 있는 귀중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과 같은 충성도를 보이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추가로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99%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6월 10일 토요일 발표된 실업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1000건으로
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베테랑 경제학자 로젠버그는 시장은 단기 모멘텀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확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99.15%라고 합니다. 로젠버그는 경기 침체가 도래하기 전에 약세장이 끝난 것은 기록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작년 10월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카손그룹의 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데릭은 최근 67년간 역사에서 1년 동안 S&P 500이 20% 상승한 것은 13번째라고 하네요. 그리고 데트릭의 연구에 따르면 S&P 500이 시장 최저점에서 20% 상승한 후에 6개월 동안 평균 10%, 그리고 12개월 동안에는 17.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데트릭은 올해 내내 말했듯이 상승 움직임이 확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장은 정책 위반자들이 6월 13일에서 14일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는 5월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성향을 잠시 멈추게 된다면 7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기술주에 대한 신규 구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도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증시 랠리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넓은 그물을 던져 시장의 폭을 넓히면 더 다양한 주식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